자, 이번에 좀 중요한 거야. 동시이행 항변권 536조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야? 동시이행 항변권 뭐 앞에서 뭐 혹 달린 거 뭐 이런 거 얘기 좀 했잖아. 등기해줘야 되면서 돈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급부 그래, 그렇지. A와 B가 계약을 하면 A가 해주는 게 있으면 B도 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 A가 돈을 주면 B는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응? 등기는 안 해주면서 돈만 받아갈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럴 때 A가 나는 못 해줘, 돈 아직 못 줘, 네가 등기 해줘야 줄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동시 이행하도록 돼 있을 때 한쪽에서 하는 것이 바로 동시 이행 항변권이다. 너도 빨리 돈 줘, 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시 이행 항변권이다. 그래서 이 동시 이행 항변권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1번 쌍무계약. 그러니까 양쪽에 한쪽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같이 계약해야 되는 거야. 상대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방은 두 사람 중에 한쪽은 또 나머지 상대방이 채무 이행 제공 시까지 채무 이행을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하나씩 줘야 돼. 둘 다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나만 주고 이쪽에서는 안 주면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돼. 그래서 당신이 줄 때까지 나도 안 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동시행 항변권 상무계약이다. 그런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으면 거절할 수 없다. 변제기 있지 않으면 거절할 수 없다. 상방이 변제기가 도달해야 된다. 이 동시행 항변권은 변제기가 다 도달해야 되는 거야.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같이 될 때 같이 이행하는 거지. 나는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아직 달라고 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거는 동시행 항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두 사람 다 그러한 것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될 경우, 이때는 상대방이 이행 곤란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동시행 항변권 중에서도 먼저 누군가가 선이행하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이행하는 후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 이때는 선이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행 사유가 있으면 당신이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그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거를 암기하는 것보다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하면 돼. 자, 그래서 한번 보자. 1번 동시이행 항변권의 요건. 동시이행 항변권을 쓰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상무계약에 대가적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대가적 채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대가적 채무는 주된 급부 의무이고, 주된 급부 동일성을 유지한 당사자 변경, 내용 변경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것이 주된 급부만, 예를 들어 내가 집을 넘겨주기로 했어. 집을 넘겨주기로 하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집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집은 넘겨줬는데, 예를 들어 그 집에 딸린 예를 들어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 예를 들자면 그 쓰레기통이 부서졌어. 그 쓰레기통 부서졌다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되나? 안 되지. 주된 걸 집을 넘겨줬으면 그 쓰레기통 하나 부서졌다고 돈을 안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된 급부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동일성을 유지한, 예를 들어 이 집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집만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집 주인이 집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사망을 해서 주인이 바뀌어서 아들로. 그러면 이 계약이 내가 이거를 너 나한테 넘겨줘 이 얘기를 못하나? 아니야. 요거만 집만 문제 없으면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하면 당사자가 변경돼도, 내용이 좀 변경돼도 이 동시행 항변권은 전혀 문제가 없다. 2번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둘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 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 채무가 나는 아직 한 달 뒤에 돈 주면 되는데
아직 한 달 남은 사람한테 너 빨리 왜 돈 안 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둘 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3번 단순 이행 청구해야 된다. 단순 이행 청구.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거는 이행하지도 않고 너 거만 이행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B가 뭘 할 수 있지? 이때 동시행항변 너도 해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동시행항변권이지. 그래서 단순 이행 청구라는 게 자기는 안 하고 나한테만 요구할 때 내가 너도 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시행항변권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상방이 대가적 채무가 존재해야 되고 모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한쪽에서만 그냥 단순하게 이행 청구를 해. 자기는 안 하면서 이행 청구할 때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난 안 해도 되는 거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면.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했을 때 효과가 뭐냐? 1번 청구 저지효. 청구 저지효. 상대편에서 A라는 사람이 청구를 했을 때 그 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 저지가 뭐야? 안 들어줘도 된다 이 말이지. 상대방이 청구한다고 내가 다 들어줘야 안 해. 상대방도 나한테 해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면 그쪽에 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항변권을 행사해야 효과가 발생.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야 그쪽에 청구를 저지할 수 있지. 그쪽이 청구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야 나는 아직 못 해줘. 왜? 너도 나한테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항변권을 행사해야 청구 저지는 된다. 그리고 판사는 이때 상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다. 서로 같이 이행해라 이렇게 판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상환 이행. 자, 판례로 1번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동시 이행 항변권은 생기지 않는다. 자,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집을 팔기로 서로 계약을 했어. 그래서 돈을 주고 팔기로 한 계약이 있고 1번 계약, 집 사고 파는 계약을 했고 또 A와 B가 그것과 관계없이 두 번째 A는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이고 이거는 이제 땅을 사고 파는 계약. 예를 들어 땅을 사고 파는 계약을 또 B하고 또 했어. 근데 그러면 이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은 이 집을 사고 파는 것에 따른 서로 간에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땅을 사고 파는 것은 땅을 사고 파는 거에 따라 서로 계약을 이행해야지 땅에 대한 돈 안 줬다고 집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지. 집에 대한 돈 줬으면 집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별개의 약정으로 각각 채무를 지게 되면 이거는 서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야. 이건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해야 되는 거다. 자, 두 번째 목적물 인도의 원상 회복 의무와 각서에 기하여 발생된 약정 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원상 회복 의무, 목적물 인도의 원상 회복 의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 땅을 팔았는데 계약이 파기됐어. 그럼 어떻게 돼?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땅을 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땅을 다 메꾸고 원상 회복하고 돌려줘야 되겠지. 그 의무하고 이것을 돌려줄 때까지 생기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동시 이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메꾸는 것과 이자 주는 거는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자는 이자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 지은 손해배상 의무에 따라 이자 지급하는 거고 또 땅 메꾸는 것은 원래 최초 계약할 때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땅 메꾸는 거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와 각서에 의해서 별개의 약정에 기해서 발생된 약정 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 이행 항변권이 발생할 수 없다. 3번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했고 자 갑이 있는데 갑에 집이 있는데 이걸 을한테 의 매수인이지 을이 이것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등기가 안 된 집이야. 등기가 안 된 집. 등기가 안 된 집인데 을이 이것을 매수를 했는데 이 을이 이 집을 매수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병한테 어떻게 해서 임대를 했어. 임대를 했는데 이때 매도인 동의를 얻어서 임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된 상태로 그랬는데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 이 매수인이 돈을 안 준 거지. 돈을 안 주니까 이 계약이 어떻게 돼? 계약이 파기된 거지. 이 계약이 이 두 사람의 계약이 파기된 거야. 갑과 을의 계약이 파기된 거야. 갑과 을의 계약이 파기가 됐는데 어떻게 됐어? 해제되는데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것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너 집 나가 집 빼 방 빼 요걸 명도라고 하는데 방 빼 집 나가 이렇게 명도를 구하는 것은 임차인이 전차인의 지위와 흡사하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와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시에 두는 것은 공평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와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그래서 이 갑이 병한테 너 방 빼 그랬을 때 을이 너 갑이 돈 빨리 이거 돈 을은 또 갑한테 뭐 할 게 있어? 돈을 돌려받아야 돼. 이게 지금 동시인 항변권인가? 아니지. 왜? 서로 상대방이 다른 거야. 을은 제3자랑 채무 을은 갑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요 돈 받는 거는 을하고 갑의 관계고 지금 방 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집주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한테 지금 방 빼라고 하는 거야. 서로 간의 계약이 다른 거야. 돈은 갑하고 을이 계약했고 집 계약은 사실 을하고 병이 했기 때문에 이건 서로 계약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동시이행 관계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 다음 대가적 채무 존재. 상방이 대가적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 위반만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된 게 문제가 돼야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거지. 부수적으로 내가 앞에서 쓰레기통 얘기했지만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트집 잡아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5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건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것은 갑이 X 집을 을한테 매매를 하는데 이 X 집에는 뭐가 돼 있어? 지금 건저당이 잡혀 있는 거야. 건저당이 잡혀 있으니까 을이 뭘 요구해서 건저당을 없애고 집을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지 당연히. 그랬을 때 갑이 해야 될 거는 뭐야? 첫 번째 건저당을 없애는 거, 두 번째 집 등기 넘기는 거. 요 두 가지를 해야 되고 을이 해야 되는 건 뭐야? 그거 다 하면 돈 주면 되는 거야. 자, 요것은 동시이행, 당연히 동시이행 항변이지. 요걸 안 해주면 돈 안 주겠지. 요걸 해줘야 돈 주는 거야. 요건 동시이행 같이 해야 될 거다 이 말이야. 요거는. 자, 6번. 이번에는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집에 가압류가 가압류가 돼 있는데 요것을 어떻게 됐다고? 을한테 매매를 했다고. 가압류가 돼 있는 걸 매매를 했어. 그러면 이 매도인은 을한테 해줘야 될 게 뭐지? 1번 가압류를 이번에는 해제하고 2번 등기를 넘겨줘야 되지. 등기를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요거하고 이 을이 돈 주는 거는 동시이행 관계겠지. 요것도 동시이행 관계다. 이제 동시이행은 이해하겠지. 개념 잡겠지.
네. 자, 당사자가 변경돼도 문제없다. 앞에 얘기한 게 뭐냐면 채권을 양도하면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뭐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야. 그럼 이 채권을 갑이 병한테 넘겨주면 갑이 병한테 넘겨주면 이 병은 채권자가 되는 거지. 채권자가 돼도 원래 채권자가 아니지만 원래 계약자는 아니지만 채권자는 변경됐지만 그 채권은 동일하지. 채권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병이 병과 을 사이에 동시행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야. 그리고 채무인수도 동일하고 원리고 상속도 동일하지. 아버지 대신 아들이 동시행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당사자가 변경돼도 동시행 항변권은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인정된다.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다. 동시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자, 2번 채무 이행 불능. 영어는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채무 이행 불능.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 내가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할 수 돈을 갚지 못하고 그래서 채무 이행 불능이나 계약 해제로 그의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그것 때문에 있는 손해배상 채권이 생긴 거야.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되어도 본래 것부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면 이건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내가 채무를 원래 1억을 채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채권을 갑이 을한테 1억의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을이 1억을 못 줘. 1억을 못 주는 대신 1억을 못 줘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이게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네. 1억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아니 다시 해야 되겠다. 자, 갑이 뭐 을한테 1억을 줘야 되는데 1억을 주려고 했는데 집을 팔아서 1억을 주려고 했는데 집이 화재가 나서 화재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어. 1억의 손해배상은 어디로? 화재보험사로부터. 그러면 원래 1억을 돈으로 1억 줘야 되는 것 대신 1억 손해배상금 화재보험사로부터 오는 것을 을이 받아도 되지. 그거 받아도 되는 거야. 요것은 동시인 항변권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다. 같은 채권으로 본다 이 말이야. 같은 채권으로. 좀 이해될지 모르겠다. 요거는. 자, 3번 가등기 말소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이행 불능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다. 자, 갑이 있는데 갑과 을이 있는데 여기에 병이 어떻게 했어? 이거를 가등기를 해버린 거야. 병이 가등기를. 갑과 을이 가등기 된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거야. 매매 계약.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이 해줘야 될 거 1번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지. 말소해주고 2번 등기를 넘겨줘야 되지. 넘겨줘야 을이 돈을 주겠지. 요것은 동시행 항변권이야. 근데 만일에 갑이 가등기를 말소하지 못했어. 말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하지 못한 거에 따른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예를 들어 손해배상. 그러니까 을이 예를 들어 돈을 줬다. 돈을 만일에 줬다. 그러면 갑은 거기에 따른 가등기 말소를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을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동시이행 관계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손해배상 청구 말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다 손해배상에 시적이 아니니까. 아니 지금 용어를 조금 헷갈리면 안 되고 손해배상 안에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고 2번 불법행위 청구가 있고 또 3번 계약, 체결, 과실 요 3개가 있는 거야. 요것을 손해배상이란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야. 다 손해배상이야.
네. 다 손해배상이야. 헷갈리면 안 돼.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야 다. 근데 이유가 다른 손해배상이지. 네. 자, 4번 채무자의 채무 변제는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앞서는 선행 의무이며,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을이 뭘 하지? 저당권을 설정하겠지. 저당권을 설정하겠지.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1억을 만일에 갚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갑이 1억 갚을 때 을은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겠죠. 요거를 말소하겠지. 그래서 갑이 1억 갚는 것과 을이 저당권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다 아니다? 요건 동시이행 관계인 것 같은데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야. 이건 뭐야? 돈을 먼저 갚아야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돈 갚는 순간 너도 말소해. 이건 안 되는 거야. 돈을 네가 갚아야 내가 말소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네가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내가 저당권 설정된 거 말소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시작해서 같이 없앤다 하고 딱 없애는 거. 그러다가 만일 이 사람은 없앴는데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 입금 안 하면 어떻게 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변제돼야 저당권은 말소한다. 이게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자, 5번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 갑과 을이 이제 집을 사고 파는데 을이 어떻게 돼? 1번 계약금을 지급했고 계약금은 지급했어. 근데 2번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야 현재. 그런데 계약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어. 그리고 잔대금을 지급해야 될 시기가 온 거야. 그래서 이때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지급을 했어. 지급을 하려고 해. 요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과 이 갑이 등기를 해주는 것은 동시행 관계인가? 동시행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네. 예를 들어 이때 갑이 너 중도금 그때 안 줬잖아. 나 안 해줄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미 그 시간은 지났고 중도금과 잔금을 이때까지만 이 사람은 해주면 되기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을 해주는 순간 얘도 이건 해줘야 되는 거야. 동시행 관계로. 왜냐면 건 잔금이니까. 그래. 자, 몇 번까지 했나 지금? 저희 6번 해야 돼요. 6번 해야 되지. 자, 6번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와 도급인의 요 말이 조금 다 어려운데 도급인은 알지? 도급인이 뭐야? 알아? 도급인이 자, 수급인의 반대말이. 수급인은 뭐야? 수급인은 수급한다는 건데 자,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자,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온유가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해. 그 온유는 돈이 있지. 그러면 어떻게 돼?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한테 뭐해? 돈을 주고 집을 지어 달라고 하겠지. 그렇지? 네. 돈을 주고 집을 지어 달라고 하겠지. 그러면 이 기술자는 돈을 받고 집을 지어주는 수급인이고 너는 돈을 주고 지으라고 하는 도급인이 되는 거야. 도급인. 알았지? 그 도급인과 수급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자, 그런데 도급인이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집은 누가 지어? 수급인이 집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수급인이 집을 짓는데 하자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하자를 보수해야 돼. 맞지? 하자가 생기면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 게 누구 책임이야? 수급인 책임이지. 수급인 책임인데 만일에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보수하지 않으면 돈으로 때우는 거지. 보수하지 않으면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도급인이 할 수 있지. 도급인이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수급인은
도급인한테 뭘 청구할 수 있지? 도급인한테? 아니, 공사 다, 그래도 썼던 돈을 수급인은 도급인한테 공사에 따른 공사 대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나 공사했으니까 공사 대금 주시오 말할 수 있는 거야. 응? 공사 대금 주시오. 공사 다 끝났잖아. 그럼 공사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이제 자, 1월 1일 날 공사를 짓기 해가지고 이제 3월 1일 날 집이 완성이 됐어. 집이 완성이 됐는데 집이 완성이 되면 돈을 주기로 했어. 누가?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그래서 돈을 줘야 될 날이 왔는데 이때 보니까 집에 옥상에 비가 왔는데 그 전날 보니까 물이 새고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고쳐야 돼? 수급인이 고쳐야 되잖아. 그러면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얘기할 수 있지. 저 옥상 방수해 주시오.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도급인도 수급인한테 옥상을 방수하든지 그 방수 못하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수급인도 도급인한테 내가 공사를 다 끝났으니 이제 10억 주시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는 뭐?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도급인은 그 사람이 공사대금 안 주면 나도 안 줘도 되는 거야.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수급인이 손해배상 하자 안 해주면 공사대금 안 줘도 돼. 알았지? 너 집 짓다가 집 짓는 사람이 막 하자 내면 돈 안 줘도 돼. 네. 그런 거야. 그리고 또 수급인도 상계 가능하나요, 그러면은? 뭐 상계도 가능하겠지. 어쨌든 네. 서로 간에. 그리고 수급인도 그쪽에서 공사대금 안 주면 하자 보수 안 해줘도 돼. 서로. 그럼 서로 안 해주면 서로 손해겠지. 서로 해줘야 되겠지. 네. 그래. 서로 해주고 원만하게 타협 가야 되겠지. 그래서 동시행 관계다. 서로 그럼 상계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겠지. 나중에 돈으로 퉁퉁 치겠지. 공사대금 10억인데 하자보수 1억이면 9억만 받아도 될 거 아니야. 9억만 받아도 되고 아니면 하자보수 해주면 제일 낫지. 공사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걸 안 해줄 필요는 없지. 자, 7번. 하자가 옥상에 물이 조금 새서 하자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확대가 돼버렸어. 예를 들어 옥상에 물이 조금 새서 방수만 했으면 10만원만 들 걸 그걸 안 하는 바람에 하자가 확대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옥상이 좀 무너져 버렸다. 하자가 확대가 돼서 손해가 입었어. 그러면 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 채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0만원이 아니라 이제 수급인은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하자로 인해서. 그것과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도 똑같이 동시이행 관계야. 위에 거하고 똑같아. 네. 자, 지금 몇 분까지 했나? 7번. 여기 10번까지만 하자. 10번까지만 하자. 네. 자, 8번. 공사대금 분할 지급 약정 시 하자 보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기성 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 날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고 어떻게 했냐 하면 집이 지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야. 한 번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끝나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전되는 거 봐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2월 1일 날 1억을 주고 3월 1일 날 1억을 주고 마지막 4월 1일 날 또 1억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2월 1일 날 1억을 줄 때 이때 뭘 봐? 이때 지금까지 공사한 게 하자가 있는지 보겠지. 도급인은 하자가 있는지 봤는데 이 사람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1억을 줬어. 근데 이렇게 3월 1일 날 이렇게 보니까 하자를 2월 1일 때 발생한 하자를 3월 1일 날 발견한 거야. 그러면 이 1억을 이제는 안 줘도 될까? 아니요, 줘야죠. 왜 줘야 돼? 하자가 발생했잖아. 하자가 발생했으니까요.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안 줘도 되지. 돈은 하자가 없어야 돈을 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원래는 2월 1일 날 하자가 생기면 하자 생겼으니까 그때 1억을 안 줘야 되는데 요때는 지나가고
3월 1일 날 비록 2월 1일 날에 하자를 발견했어도 3월 1일 날 이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이때도 발견 못, 실효 원칙 없네. 이때 발견을 못하고 마지막 4월 1일 날 보니까 2월 달에 공사했던 게 4월 달에 보니까 공사가 하자가 있었네. 이때 발견해도 비록 이때는 줬어도 마지막 이거 안 줘도 되는 거야. 네, 수급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대로 확인 안 했으니까 준 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할 지급 약정했을 때 하자 보수 의무와 공사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야. 동시이행 관계. 곧 온 타임, 그 시간에 내가 확인 못했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 나중에라도 내가 추후에라도 그때 저거 하자였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공사 대금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다르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 자, 9번 도급인의 지체 상금 채권과 지체 상금 채권이 뭐냐면 수급인이 공사 짓는데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잘 못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돼? 돈이 더 들어가지. 그래서 지연되는 만큼 누가 배상을 해야 돼?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체 상금 채권과 수급인이 공사 대금 채권은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따른 손해배상과 수급인의 공사 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인데 수급인이 공사를 좀 늦게 해서 생긴 그 채권, 그것과 수급인의 공사 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좀 늦게 했다고 해서 돈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네. 네. 오케이. 10번. 한 번 현실 제공하고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이 안 된다. 더 이상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동안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유의 내용 들려? 잠깐만. 네, 들려요. 이 반응이 느려. 자, 그래. 갚하고 뭐라고 계약을 해서 이제 집을 넘겨주고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을은 1억을 주려고 가지고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1억을 다시 가지고 오면 되지. 안 줘도 되잖아. 동시행 항변권이니까. 그러면 한번 1월 1일 날 가져갔더니만 안 해줘서 등기를 안 해줘서 돈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계속 1억을 안 줘도 될까? 계속 안 줘도 될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 갑이 1월 3일 날 등기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는 해줄 수 있어. 그때는 뭐 배가 아파서 아니면 뭐 입원을 해서 잠깐 못 해준 건데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리고 계속 너는 안 해줬잖아. 나 안 해줄 거야. 동시인 항변은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해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행을 제공을 해야 돼. 야, 나 1억 줄게. 빨리 등기해줘. 야, 1억 줄게. 빨리 등기해줘. 그래야 안 해줘? 그럼 나도 1억 못 줘. 이렇게 해야지. 한 번 딱 1월 1일 갖다 주고 안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너 그때 1월 1일 날 왜 내가 돈가게 갔을 때 안 받았어? 그럼 지금 3월 1일이야. 지금까지 내가 손에 1억 받았으니까 너 1억 나한테 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계속해서 만일에 정말 한 달 동안 계속 돈을 갖고 갑집에 가가지고 야 1억 가지고 왔어. 너 빨리 등기해줘. 나 안 해줘. 가져가고 또 등기해줘. 나 안 해줘. 정말 1억을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을이 손해 본 거지. 돈 차비도 들었고 노력도 들었고 손해 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 근데 한 번 딱 해주고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는 없다. 그건 동시행 항변권이 아니다. 오케이. 동시행 항변권 좀 했는데 동시행 항변권을 이게
동시인 항배고 내일까지 해야 돼. 내일까지 하고 제3자 계약하고 좀 내일이 금요일인가? 네. 내일 오후에 시간 많잖아. 1시부터 하잖아. 지연이 네. 연락 똑바로 해서 공부 똑바로 하라고 해라. 알았지? 네. 빠지지 네. 말고. 네. 그래. 온유와 기도 한번 하고 마치자.